안녕하십니까. 현실과 이상 사이의 괴리를 최소화시켜서 보다 나은 세계를 만들고 싶은 미래를 꿈꾸며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직업의 목적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직업의 목적은 의사는 환자가 없게 하는 거라 그랬죠. 교수, 교사, 종교, 스승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무지한 자가 없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생존 본능에 따른 목적은 사는 일이죠. 사는 일. 그런데 직업의 목적은 고상함을 가지고 있지만 그 고상한 목적이 무엇이냐? 그 직업을 없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나도 살아야 하는데 내 직업을 없애는 일을 어떻게 하냐? 내 직업 없애는 일을 어떻게 하냐? 이 질문이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한번 내 직업을 내가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정말로 내가 나의 직업을 없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전 세계 인구가 현재 77억 정도 되죠. 여러분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만약에 내가 의사다. 그러니까 이 의사가 없어지는 직업을 만들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노력을 했다. 그러면 잘하면 없어질 수도 있고 안 없어질 수도 있죠. 웬만하면 여러분 죽기 전에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죽기 전에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뚜렷한 목표를 가지게 되면은 훨씬 더 힘이 있습니다. 물론 생존을 위해서 살고 있지만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그 직업을 최초의 목적을 분명히 한 상태에서 그 직업을 수행하면은 여러분들에게는 엄청난 힘이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그러면 정말로 그 직업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없어져야 되죠. 직업의 목적은 분명히 그 직업을 없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사명감이나 또는 자기 직업에 대한 어떤 직업관, 그리고 소명의식 그런 것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감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그 전부 다 생존 본능입니다. 그런데 최초에 왜 그러한 직업을 가졌는가를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람들이 어떤 직업을 선택할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떠밀려서 그냥 이 동네가 이 일을 하면 먹고 살기 좋더라라고 직업을 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먹고 살기 좋더라. 근데 이 목적을 가지고 처음부터 이게 분명한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한다. 그러면은 중간에 자기가 조금만 힘든 일이 있으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먹고 살려고 이런 일까지 해야 되나? 그래서 자기 비하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삶을 좀 더 행복하고 잘 살기 위해서는 현상적으로는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지만 고상한 목적인 그 직업을 없애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일을 하셔야지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사명감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처음에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뺐습니다. 빼고 최초의 그 직업을 아주 강력한 동기를 가지고 가지게 된 이유를 살펴보면은 대부분 어릴 적에 어떤 트라우마가 있겠죠.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어릴 때 엄마가 암으로 죽어서 나는 세상에 암 환자가 생기지 않도록 암 환자를 모두 치료할 수 있는 의사가 되겠다. 또는 어릴 때부터 주변에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무식해가지고 사는 게 힘들다. 나는 이 무식한 사람들을 다 깨우쳐가지고 세상을 좋게 만들겠다. 그런 사람들이 가르치는 직업을 구하기도 하죠. 또는 정말 그냥 단순하게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세상의 모든 원리를 내가 꼭 알아내고 싶다.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석사, 박사까지 하고 대학 교수가 되는 경우도 있죠.
또는 주변에 어릴 때 크면서 보니까 주변 동네에 범죄자도 많고 나쁜 놈도 많고 이 나쁜 새끼들을 내가 세상에서 싹 없애버리겠다 하는 마음에 투철한 정신을 가지고 경찰이 되거나 또는 검사가 되거나 이런 경우도 있죠. 자, 그 사명감은 제쳐두고 단순하게 현상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태어나서 3살까지는 기본적으로 무기력감을 제가 느낄 수밖에 없다 그랬죠. 3살까지는. 주변에서 간단하게 다시 설명하자면은 한 3세까지는 인간은 주변에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받는 느낌과 동시에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즉, 이 무기력감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세상에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이 주체성을 느끼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고 얘기했습니다. 통상적으로 트라우마는 안정감을 추구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뭔가를 정리하고 훨씬 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겠다. 또는 이 세상을 내가 철저하게 통제해서 훨씬 더 불안에서 벗어나서 안정과 평화 이런 것을 내가 이 세상에 정착시키겠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무기력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사회에 기여한 내가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내가 단순하게 누군가에서 받고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고 싶다는 얘기는 나도 좀 잘나고 싶다 하는 욕구와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감정적인 욕구에 의해서 생겨난 일입니다. 감정에 의해서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이 감정은 생존입니다. 자, 그런데 생존은 안정과 변화가 동시에 항상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한쪽을 택하게 되면은 특정한 의식이 생겨납니다. 특정한 의식이. 요걸 집중이라고 하기도 하고, 요걸 집착이라고 하기도 하죠. 집착. 또는 어떤 종교에서는 매였다. 이렇게 하기도 하죠. 좋은 점도 있습니다. 집중이. 좋은 점도 있지만 이걸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반드시 죽기 전에 뭐가 생기냐면은 한이 맺힙니다. 왜 한이 맺히냐고요? 삶의 원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꿈을 이룰 수가 없어요. 당연히 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삶은 항상 안정되어 있고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것입니다. 변화. 이 사실은 한이라는 것도 변화라는 원리를 모를 때 무지에서 발생하는 거죠. 무지에서 발생하는 거지 이 자체가 뭐 특별하게 의미가 있다 없다 이런 건 아닙니다. 물론 이러한 한이 주는 긍정적인 역할이 있습니다. 집착하고 매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편리함에 집착하면 예를 들어서 편리한 걸 만들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죠. 편리한 시설, 자동차 또는 뭐 집, 건물, 그 다음에 발명품, 그 다음에 기타 뭐 스마트폰 뭐 모든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를 잘 생각해 보면은 이 안정감과 편리함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만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삶의 원리에 맞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사회에는 상당한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물론 이 편리함에 아주 의존적인 사람들은 이 편리함이 독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것이 어떤 개인과 사회 전체를 봤을 때 잘한 것이냐, 못했는 것이냐 라고 말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냥 각자 자기 성향대로 살다 보니까 뭔가가 나왔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일단은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이러한 과거의 자기 자신의 성향을 또는 삶의 전체적인 어떤 변화라는 원리를 몰랐던 사람들이 집착하고 매였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편리함이라는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편리함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편리함이 주는 혜택에 따른 부작용도 있습니다. 부작용은 둘째 치더라도 일단 우리는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알면은 혜택을 혜택으로 쓰고 부작용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건 차후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직업으로 돌아와서 여기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이 모든 자기가 어떤 특정 감정에 매여 있을 때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이왕 그래 됐기 때문에 그 감정이 사라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도 하나의 목적의식이죠. 목적의식이 사라지는 방법은 그 목적을 달성하면은 이 목적은 생명력을 잃습니다. 목적의 생명력이 없어집니다. 왜? 100% 달성했기 때문에 그렇죠. 삶의 원리에 따라서 100% 달성한 것은 죽음입니다. 죽음. 그래서 이 목적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목적을 단순하게 집착이니까 집착을 버리려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없앨 수 있도록 노력하면 됩니다. 없앨 수 있도록 노력하면은 힘도 있죠. 그리고 사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다고 해서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이 목적이 쉽게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생존의 목적에도 상당히 부합이 됩니다. 그래서 훨씬 능력 발휘하기 좋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생존 목적과 안 부합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직업을 없애려고 노력해도 또 이 의식을 모아하는 사람들은 또 노는 사람도 있죠. 전 세계 지구 인구는 77억이라 그랬습니다. 한 명이 의사가 모든 의사의 직업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해서 그 직업이 이 한 명이 죽을 때까지 싹 사라지느냐? 쉽지는 않죠. 혹은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자기가 이러한 감정의 흐름을 알고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고 이러한 프로세스가 삶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면은 좀 더 다른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죠. 나아가라는 얘기는 변화하라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고 나면은 자연스럽게 변화가 생깁니다. 내가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변화가 생깁니다. 왜? 아까 얘기했죠. 목적의식이 달성되고 나면은 이건 곧 죽음이라고. 그 목적이 사라집니다. 목적이 사라진 상태로 조금 지속되다 보면은 처음에는 안정감이 들다가 나중에는 이 자체가 구속감이 들거나 혹은 목적을 달성한 경우는 구속감이 아니라 뭘로 나타나냐면은 권태감으로 나타납니다. 권태감. 지겹습니다. 그래서 다시 생명이 살아있는 한 역동성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다른 뭔가를 하라고 생명이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하면 되죠. 즉 새로운 변화를 시작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내가 하려고 하든 안 하려고 하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왜 그러면은 자기의 직업을 없어지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열심히 하라고 하냐면은 만약에 내가 그 직업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은 그냥 직업에 집착 또는 미련을 떤다. 여기서 말하는 집착과 미련은 이 직업을 통해서 먹고 살겠다라는 생존 본능인데도 여기에 이 생각에 집착을 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다른 누군가가 없어지게 합니다. 다른 누군가가. 왜? 삶은 변화한다 그랬죠. 그래 이 변화의 흐름에 따르지 않고 하나의 직업에 고착되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생존 본능에 따라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기의 생존을 위협하는 일, 즉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그 직업이 사라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촌에서 촌에 가면 이제 농사 짓는 사람이 있죠. 난 농사만 짓고 살면 되지 뭐 내 먹고 사는 지장 없다 하고 딱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몇 대째 계속 내려오고 있다. 괜찮을 것 같죠? 요즘에 나쁜 놈이라 하죠 일단은. 근데 현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아파트 건설업자가 딱 봤을 때 이 땅이 참 좋아요. 땅을 싹 여기다가 아파트를 올리가 팔면은 돈을 엄청 벌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이거 땅을 구입하고 농사 짓는 사람한테 보상하고 딴 데 가라 그럽니다. 법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현재. 재건축도 마찬가지고, 내가 원래 살던 데 계속 살겠다 한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법이 이미 이러한 사람들의 욕심이 다 반영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 한 60% 동의, 70%인가? 동의를 하면은 나머지 사람 동의하든 말든 딴 데 이사 보내보죠. 그러고 재건축하면서 원래 살던 집을 팔고 다시 또 새로 진 데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여유 자금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쫓겨나는 현상이 발생하죠. 자, 그 다음에 요즘에 4차 산업이라 그러죠. 4차 산업으로 인해서 인터넷이 발전됐죠. 인공지능도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휴대폰을 통해서 유튜버, 그 다음에 앱 이런 것이 많이 발달됐죠. 자, 예를 들어서 교사직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교사 지식을 가르치죠. 지식을 탁 가르치면은 애들이 바로 휴대폰으로 검색을 해가지고 네이버나 이런 데 가가지고 다 찾아보니까 다르네. 근데 휴대폰에 인터넷 보면은 온갖 정보가 다 있죠. 그래서 보니까 우리 선생님이 틀렸네. 또는 대학교 같으면은 우리 교수님이 틀렸네. 휴대폰에 유튜브가 훨씬 낫네. 이래 되죠.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또 온라인 강의하고 있죠. 온라인 강의에는 온라인 강의를 생각해 보시면은 전국에 가르치는 사람 한 과목 딱 최고 권위자들 또는 뭐 학생들이 인기 좋은 사람들 몇 명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죠. 그래도 뭐 교육적으로 내가 무슨 교육의 사명을 띠고 무지한 사람을 깨우치기 위해서 한다. 앞 시간에 한번 얘기했습니다. 깨우치기 위해서 하려면은 정말 그 직업이 사라지게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야지 적어도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직업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아니면 자기 감정을 풀고 정리하고 새로운 변화를 추구해야 됩니다. 하나에 매이는 순간 여러분들은 자기의 생존을 위협시키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즉 아이러니하게도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떤 직업을 하게 되면은 먹고 살겠다는 그 생각에 집착함에 따라서 사실은 먹고 살기 힘든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요. 먹고 살겠다는 생각, 거기에 집착하는 순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삶의 원리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음으로써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변화가 강제적으로 일어납니다. 즉 자기의 생존을 위협하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직업의 목적은 그 직업을 없어지게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여기에 최선을 다할 때 여러분들은 사실은 삶의 변화라는 더 큰 흐름에 동참을 해서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직업을 최초에 가지게 된 본인의 감정을 잘 살펴보면은 어떤 트라우마가 있거나 무기력감 이런 감정들이 있어요. 이 감정을 정리하고 나면은 자기의 직업을 바라보는 시선이 또다시 바뀝니다. 바뀌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의 목적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반드시 삶이 변한다는 원리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직업을 여러분이 없어지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한다고 해서 그 직업이 바로 없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변화하지 않으면은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변화하게 됩니다. 즉 없어지게 되는 거죠. 자, 몇 가지 예를 더 들어볼까요? 택시 운전사를 봅시다. 택시 운전사들이 얼마 전에 그 우버가 해외에서는 많이 유행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잘 못 들어오고 있죠. 택시 운전사 뭐 먹고 살라고 하면서 노조들이 엄청난 데모를 했죠. 뭐 먹고 살라고. 그러면서 이제 우버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절대 반대한다라고 해가지고
정부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살려뒀죠. 택시 운전사, 택시를 놔두고 우버가 우리나라에서 택시 운전을 잘 못하도록 일단 가로막았죠. 그 다음에 자동차 업체도 마찬가지죠. 자동차 업체,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 마찬가지. 그 안에 보면 지금 이제 추세는 이제 전기차로 흘러가고 있죠. 전기차로 흘러가면은 이 안에 들어가는 부품의 수가 지금 들어가는 부품보다 가솔린이나 디젤보다는 훨씬 줄게 됩니다. 그래서 부품 만드는 부품 업체들도 전기차가 도입되면서 많이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전기차를 우리가 도입하지 않고 우리 지금 기존에 있는 자동차를 계속 유지하자라고 얘기하면은 해외에서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이미 발전을 계속하고 있죠. 발전을 계속하고 있다. 그래서 전기차나 이런 것들이 더 성능 좋은 것들이 자꾸 나오고 있어요. 그럼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생각해 봤을 때 택시 운전사는 자연스럽게 고집을 부리다가 어느 순간에 물러나게 됩니다. 좋든 싫든 물러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이용을 안 하는 수가 생기죠. 요즘에 젊은 애들 보면은 우버 아니라도 편하게 쓸 수 있는 게 많죠. 그 이름이 잠깐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젊은 애들이 자동차도 별로 안 사요. 인터넷 가가지고 빌려서 탈 수 있는 차가 많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자동차를 잘 안 삽니다. 젊은 애들이. 그러면 소비가 그만큼 없어지고 경쟁력은 떨어지겠죠. 결국 이 안에서 고집 부리는 사람들이, 변화하지 않으려는 사람들로 인해서 자기들도 직업을 결국에 잃게 되고 이 기업도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외에도 많은 예가 있지만 그런 예들은 이제 앞으로 더 얘기를 하면서 좀 더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일단 오늘은 직업의 목적에 대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졌을 때 실질적으로 자기 생존 본능과 생존의 조화를 이루면서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